푸조 508 GT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앞쪽이 낮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과감한 DRL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사자의 발톱,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시켰다고 하는 DRL은 낮에 보더라도 그 존재감이 확실하죠. 엠블럼의 구성이나 그릴의 디테일이 직전에는 조금 어색한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현 모델에 와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 아주 좋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리머니는 움직임의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존재감 그 자체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뒤쪽에서는 움직임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퍼들램프는 LED 구성인데요. 야간에 확실히 밝고 좋습니다. 실내등 역시 모두 다 LED 구성이기는 한데 글쎄요, 영역대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집중도는 좋은데 넓게 퍼지는 맛은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밝게 비춰주고 있어서 야간에도 USB 충전 단자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 도어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진하고 가늘고 길게 또렷한 편입니다. 풋램프도 확실히 명확하고요. 헤드램프는 LED 구성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아주 좋은 편인데 특히나 광원의 폭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변화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역시 이 프로젝션 타입 LED답게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 또렷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인데요. 참고로 비상등은 DRL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림 없고요.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실내에서 봤을 때는 광원의 폭보단 직진성이 굉장히 좀 강조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도 상당한 편이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코너링 램프 역시 LED 구성인데요. 생각보다 측면을 아주 잘 비춰줍니다. 세단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패스트백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보더라도 뒤로 쭉 이어지는 완만한 라인 같은 것들이 참 예쁩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4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30.6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본닛 오픈 각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이 좋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앞쪽 오버뱅은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단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패스트백 형태를 아주 예쁘게 어색하지 않게 잘 구현해줘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외관뿐만 아니고 내장에서도 그 독특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승 차량에는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포인트 잘 주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면서 유리 주변부의 몰딩까지 블랙 하이스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요소수 에드블루 주입구도 같이 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필러 떨어지는 라인 끝쪽에 보면은 GT라고 하는 엠블럼이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디자인 포인트도 좋으면서 또 쭉 이어지는 라인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해주는 포인트로 아주 좋습니다. 후측면에서 보는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푸조의 디자인의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라인의 구성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테일 램프를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불이 들어오진 않는데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좋고요. 아쉽지만 디퓨저는 조금 밋밋하게 꾸며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머플러 팁이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이미테이션이고요.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머플러는 운전석 아래쪽으로 싱글 타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는 바닥을 향해서 있죠. 최근에 나온 디젤 차량들, 유럽에서 온 디젤 차량들이 대부분 이런 구성인 것 같아요.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예전에 푸조 차량을 보면 508의 이 공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트렁크를 오픈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엠블럼 아래쪽으로 위치했습니다. 살짝 이 부분을 눌러주면 전동 텔게이트 작동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세단에 가까운 패스트백이거든요. 그래서 뒷유리가 같이 이 트렁크랑 붙어있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붙어있습니다. 패스트백 형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500리터가 넘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포칼 서브우퍼인가요? 예, 측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꼼꼼하게 처리 잘 해줬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 간만에 봅니다. 대부분 펑크 수리 킷을 갖추고 있는데 후방 추돌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돼 있는 차량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패드도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얇아 보이는데 이렇게 잡아보면 뒤쪽이 두께감이 꽤 있는 편이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는 1700리터 이상 수납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받이는 뒤쪽에서 접을 수는 없고요. 문을 열고 2열로 와가지고 이 뒤쪽 등받이 위쪽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 비교적 평평하게 접히는 편이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1700리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모습입니다. 널찍하죠.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 차가 패스트백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측면에 보면 12V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 삼각대 같은 거 딱 거치할 수 있게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동작하고요. 스마트 키는 푸조 계열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묵직하면서 재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쪽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열었을 때 묵직한 맛이 좋고요. 체결도 꽉 잡아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패널 자체의 두께가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살짝 아쉬운 점은 유리 부분이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닫을 때 이렇게 살짝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쪽은 블랙 원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티치를 잘 보시면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세련된 맛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평평한 가죽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약간 우툴두툴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의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도어 패널 안쪽도 보시면 이런 우레탄 재질 같은 것들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적용을 해줘서 전체적인 실내의 고급감을 충분하게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포칼입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 맵포켓 공간 좋고 안쪽에 화면에 잘 안 잡힐 것 같긴 한데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마감 처리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8포켓인가요? 이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2개까지 가능한데 푸조 차량들은 시트 안장 측면을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동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고요. 시트가 형상도 그렇지만 앉았을 때 정말 편안했고요. 특히나 이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해보면 마사지 기능도 제법 괜찮았고 안장 길이 조절 같은 것들 수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장거리 여행에서 피로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죽은 나파 가죽인데요.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이 촉감 같은 것들이 좋았고요. 헤드레스트의 위치나 이 조절폭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위아래로는 움직이긴 하거든요. 센터 터널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가죽으로 마무리를 딱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실내 소재가 굉장히 좀 내구성도 신경을 많이 썼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저 부분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인데 글쎄요, 그렇게 사용하기에 썩 나이스한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USB 연결 단자 A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요. 이 부분이 앞쪽 본닛을 열 수 있는 고리 부분인데요. 문을 닫으면 여기가 딱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아래쪽에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동으로 레버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뒤쪽에 전동 트렁크 부분하고 조향 보조 온오프 기능들 깔끔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측면에서 보면 굴곡이 굉장히 좀 대담한데요. 기존에 많이 익숙한 차량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 아주 개성 강하게 잘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스티어링은 원형이기는 한데 위아래에 커팅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조금 컴팩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푸조 차량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 그 오십견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푸조 차량 운전해 보시면은 일반 차량하고 확실히 다른 피로도, 그 다음에 어깨에 부담이 적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위아래 커팅이 돼 있고요. GT라고 엠블럼도 선명하게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푸조도 표현을 해 줬고요. 시동은 번트 타입인데 조금 오래 누르고 있어야지 꺼지고 켜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콕핏이라고 하죠. 보통 차량들하고 이 배치가 사뭇 다른데 클러스터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스티어링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메이션이 글쎄 며칠 타보면 처음에 타자마자는 어색한데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클러스터 안쪽에 그래픽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조정을 하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반응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 강하고 글쎄요, 그 일반적인 형태,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참신하다라는 느낌은 받게 되는데 변화가 조금씩 빨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는 살짝 아쉽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기능들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볼륨 컨트롤 있고 음성 명령도 지원을 해줍니다. 우측에는 전화 기능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가 독특하죠. 스티어링 돌려도 그대로 있는데 이 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인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 차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패드 시프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많이 조작하면 헷갈리거든요. 막 이게 이렇게 갔다 하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는데 기둥에 고정된 방식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두툼하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가 있고요. 거리 조절은 이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고 작동과 멈춤은 이 측면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것도 적응되면 되게 손쉽게 쓸 수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포카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센터 스피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스피커가 10개였던가요? 제가 10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인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에 익숙한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반사 같은 것들이 눈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버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국내에서 또는 뭐 유럽이지만 독일 쪽에서 온 차량들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맛,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차량을 주차장이나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서 앞쪽, 뒤쪽,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를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후진을 할 때는 뒤쪽을 중심으로 어라운드 뷰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뷰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는 다시 또 프론트 뷰를 보여주면서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니까 참 스마트하게 잘 작동을 해주는 것 같아서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두운 곳에서 해상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해상도를 조금 더 높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이얼 타입으로 이 볼륨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온오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잘 보시면 기어 노브에 손을 얹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조작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놔서 참 인체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예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푸조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통풍 시트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스포츠 모드, 수동, 그리고 표준 모드 있고요. 에코 모드 이렇게 4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기어 노브 독특한데요. 조작감 아주 좋습니다. 파킹은 위쪽에서 버튼 누르면 되고 이렇게 측면 누르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푸조의 또 이 508 장점 중에 하나가 파킹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또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고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이 보통 컵홀더 많이 배치시키는데 별도의 수납을 배려를 해줬고 뒤쪽으로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12V 파워 아울렛은 이렇게 커버링 되어 있어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열어놨을 때는 몰랐는데 닫게 되면은 하이그로스, 블랙 하이그로스가 조금 너무 많이 적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소재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레스트 위치나 길이 적절하고 앞쪽에서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고요. LED로 이렇게 조명 같은 것들도 잘 배려를 해줬고 공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감도 꼼꼼하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인데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고급스럽게 열리죠. 그리고 안쪽에 공간 좋고 이런데 마무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푸조가 이런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굴곡진 콕핏 구성은 다시 봐도 참 독특하죠. 선바이저는 거울 이 안쪽에 이렇게 커버랑 조명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LED 조명 있는 건 참 좋은데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터치 타입으로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다 LED 구성입니다.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개방감 좋고 이너 커튼은 이렇게 롤 타입으로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큼직한 유리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이나 공간감 같은 것들을 여유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도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거울 자체의 이 보여지는 느낌들은 시원시원한데요. 문제는 이제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뒷유리 자체가 크지 않아서 뒤쪽의 시야가 거울로 봤을 때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죠. 유리는 끝까지 내려오지는 않고요. 요만큼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개방감이 좋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디자인 깔끔하고요. 소재가 좋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맥포켓도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줬고요. 시트 자체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이 위치 같은 것들 특히 등받이 각도가 너무 누워있지도 않고 너무 서있지도 않아서 아주 절묘한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 체형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ISO 픽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아무래도 패스트백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일반적인 세단, 전통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쿠션감도 괜찮은데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준비되어 있는데 508 같은 경우는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커버를 해줘서 컵홀더를 사용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좀 구분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에어벤트도 리어 쪽에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참고로 4존이나 3존으로 공조장치가 조절되는 게 아니고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만 별도로 조정이 됩니다. 뒤쪽에서는 그냥 앞쪽하고 같이 따라가는 형태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A타입으로 2개 있는데 조명을 LED로 갖춰준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C타입 하나 A타입 하나였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안정감이 일단 있고요. 여느 차량들하고 다른 콕핏 디자인 덕분에 개성이 강하다, 그리고 참신하다, 그다음에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체공학 측면에서 보면 저 배치나 위치 같은 것들, 스티어링의 배치나 이 콕핏 전체적인 구성, 기어 노브에서 인포테인먼트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모여 있는 저 부분이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약간의 이 소음보다는 진동 쪽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소음 진동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 자체는 유럽 세단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쫀득쫀득하면서 딱딱해서 이 불편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찰지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저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인데요. 이미 뭐 여러 차량들에서 검증이 된 엔진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이 저공해 엔진이기도 하면서 내구성이 좋기로 유명한 엔진인데요. 마력은 131마력이고 토크가 30.6kg/m인데 글쎄요, 2.0 디젤 엔진이 들어왔으면 정말 재미있게 이 차의 이 스포티한 디자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1.5 디젤 엔진을 채택한 만큼 괴물 연비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공인 연비가 15.6km고요. 도심에서는 14.3, 도심의 고속도로에서는 17.7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5에서 16 정도는 여유 있게 연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아무리 연비가 안 나와도 13km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최소한 14km 이상의 도심 연비를 확보해주고 있어서 연비 측면에서는 여느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구성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푸조가 또 노하우가 꽤 쌓여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조금 무게중심 같은 것들도 잘 잡아주고 셰시 강성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만족도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5L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은 힘에 있어서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은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단 자동기어랑 매칭도 좋은 편인데 기어비 자체가 조금 폭 넓게 가져가면서 균일한 편입니다. 그 얘기는 엔진의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요. 오토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오토 스탑앤고가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차가 약간 흘러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이제 거의 끝까지 쭉 밟아서 차를 멈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꺼져버려서 약간 흐른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은 타이밍만, 오토 스탑앤고 타이밍만 조금 조절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가변 댐핑이 가능한데요. 전자식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 모드에서보다 수동 모드나 표준 모드로 딱 전환을 해가지고 세팅을 느껴보면 확실히 좀 다부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는 스티어링이 좀 컴팩트한 편이기 때문에 휙휙 돌아간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휙휙 돌려서 이 조작하기가 굉장히 좋고, 차가 서스펜션이나 셰시 강성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에서 제법 재미있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이 엔진 출력이 조금만 더 2L 디젤 엔진 있거든요. 푸조에 있는데 그 엔진이었으면은 정말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것들이 스포티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브레이크는 초반에는 약간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꾸준하게 담력 이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초반에 이 밟을 때의 느낌이 부드럽다는 거지 담력 자체는 처음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좀 신뢰할 수 있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좀 듬직하면서 든든한 맛이 있는 브레이크 셋업이고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보면 제법 잘 버텨주는데요. 날카로우면서도 기민한 움직임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본기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엔진 출력의 목마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힘이 부족하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인데, 스포티한 맛이 제법 많이 느껴져요. 스티어링도 그렇고 이 코너링 같은 거 딱 돌아보면 세단의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세단의 모양을 하고 있는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해치백의 어떤 그 날렵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요거 엔진 출력만 조금 더 높여놨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코너링 괜찮거든요. 일단 차량이 달리고 있으면 기준 속도 한 100에서 120 정도에서는 소음하고 진동도 수준급인데요. 진동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소음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풍절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쪽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의외였던 부분은 프레임리스 차량들 보면 대부분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약하기 마련인데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조 508에서는 실링하고 붙는 부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꽉 잠기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측면에서의 풍절음이나 공명음 아주 잘 대응해주고 있고, 다시 살펴보니까 A필러도 보시면은 안쪽에서 내장이 굉장히 좀 두툼하게 보이거든요. 저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풍절음하고 공명음에 있어서의 대응이 좋은 편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30km에서 180km까지 작동이 되고 있고요. 스위치 위치가 아래쪽에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단 적응되고 나면 안전 시야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속도가 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길게 누르면 15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향 보조도 꽤나 적극적인 편인데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차선의 가운데를 꽉 잡아주고서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이런 능력이 참 좋습니다. 푸조가 노하우가 상당한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들어서 그렇지,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느 브랜드의 그 결과물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를 오래 만든 브랜드의 노하우는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8단 자동기어는 시속 100km를 주행을 할 때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해보면 정확하게 1500rpm에서 고정이 됩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측면 그리고 연비에서 확실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고속도로에서 공인연비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GT 트림 기준으로 17.8km인가요? 7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9km는 뭐 찍고 갑니다. 19km 찍고 가고, 정말 에코모드 사용해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좀 탄력적으로 주행을 해보면 22.3까지 최대 22.3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연비라고 하면 글쎄요,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또 효율성을 갖춰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비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고요. 디젤 엔진에다가 싱글 터보이기 때문에 미션하고의 매칭 같은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약간의 터보렉 같은 거, 좀 반의 반박자 정도, 굼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살짝 타이밍이 엇나가는 그런 느낌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508에서는 그런 느낌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디젤 셋업이 굉장히 좀 숙성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1.5리터 싱글 터보 디젤 엔진 가지고 이 정도의 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또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많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유로6 같은 까다로운 이 환경 조건도 충족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괜찮은 디젤 차량임에 틀림없습니다.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의 회전 질감도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제 이 뒤쪽에 배기음 같은 경우는 뭐 차량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크게 특색은 없고 중음보다는 살짝 저음이기는 한데 크게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차량에서 사실상 스포티한 배기음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인포테인먼트가 8인치인데요. 글쎄요, 반사 같은 것들이 눈의 눈을 자극하지 않는, 피로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이겠습니다만은 최근 트렌드를 감안을 해보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뉴 구성 자체는 심플한데 한번 선택을 해주고, 예를 들면 온도 조절 또는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 세팅을 선택을 해주고 그 안에서 세부 메뉴를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조작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메뉴를 조금 더 심플하게 구성해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보조 같은 것들,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버 어시스트 플러스라고 해서 푸조도 역시 이런 그 센싱 부분, 안전하고 편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센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응도 크게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또 아주 제대로인데요. 꾹꾹 눌러주면서, 글쎄요, 어떤 차량들은 무늬만 마사지지 살짝살짝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차량들도 있는데 푸조 508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꾹꾹 아주 잘 눌러주고 시트 자체도 편안하고 마사지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나더라도 짜증도 덜 나고 몸의 피로도가 확실히 낮습니다.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GT 트림이고요. 트림이 엘로어부터 GT 라인, GT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고, 베이스 가격이 아마 4,500만원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승 차량은 5,300만원 후반이고요. 이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옵션 구성이 차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GT 라인은 조금 애매함이 있고 GT를 그냥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경제적으로 4,500만원대 엘루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개별 선택해서 막 집어넣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시승 차량에 내비게이션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크게 그렇게 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만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순정 내비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근거리, 표준, 원거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리 그 구분의 편차가 아주 정확한 편이라서 오히려 다단으로 구성을 하고 실제 작동을 해보면 3단계랑 5단계랑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차량들보다는 차라리 3단계지만은 명확하게 그 거리 구분을 지켜주는 이런 세팅이 저는 더 확실하고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 타워 같은 거 넘어보면 확실히 이 프랑스에서 만든 차량들은 프랑스 노면이 우둘두둘하고 좀 옛날 구도심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서 단련된 서스펜션이라 그런지 몰라도 잔진동 같은 것들을 참 잘 걸러줍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방향지 시등을 작동을 시켜보면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소리 같아요. 이 소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비상등 스위치는 손을 조금 뻗어야 되긴 하는데 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푸조 508 GT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